바로 한다. 접선 문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해. 혼나고 싶지 않으면요. 영상은 다 올라왔다. 근데 접선 뭐 어려운 게 연습 문제 있었나요? 없었어? 다 괜찮냐? 그럼 분량이 없잖아. 내가 할 게 없잖아요. 영상 개망했잖아. 전국에 93만 구독자가 지금 실력업 이거 풀어주기 기다리고 있는데 다 쉽다고 하면 어떻게 쉬운 거 맞아? 안 푼 거야? 뭐야 도대체? 너는 왜 극과 극이세? 우리 반은 안 푼 녀석이 반 다 풀어서 쉬운 녀석이 반 뭐야 이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그럼 내가 할 게 없잖아 진짜. 승현이는 어때? 질문 있으면 해봐. 좋습니다. 질문 승현 없고. 야 극대와 극소 간다. 질문 생기면 언제든지 해라. 뭐라서 해도 괜찮아. 뭐라서. 근데 그러면 영상 개망하잖아. 언제 싫어? 영상은 뭐 상관없죠? 알 바 아니죠? 93만 구독자가 기다리고 있는 93만 구독자가 다 끌 거 아니야? 뭐야? 이거 개 쉬운 것만 하잖아요. 끌 거 아니에요. 좀 어려운 것도 좀 해야지 분량이 나온. 함수의 좋아요. 함수의 극대극소 한마디로 얘기해 보자. 극대극소. 근데 그 전에 증가 감소부터 하죠. 증가는 무엇인가? 증가. 아이, 그건 누가 몰라. 오른쪽 위로 가는 게 증가지. 좋은 얘기인데요. 한 점에서 잠깐 멈춰도 증가죠? 예? 이거 증가야. 이거 그냥 잠깐 나가리 생겼다 이렇게 가는 거. 증가. 수학투야. 지금 수학도 복습이야. 증가요. 이렇게 쫙 하다 이렇게 가면 증가냐? 예. 증가는 뭐 얘야 정의를 모르니까 이게 증가 아니지. 이거는 사실 뭐 단조 증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린 증가 아니야. 왜냐면 우리는 봐봐 임의의 두 수에 대해서 큰 x 값에서 함수 값이 더 커져야 된다고. 여기서는 지금 임의의 두 수를 잡으면은 x2가 클 때 함수 값이 크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증가 아니다. 이건 이 구간에선 증가가 아니야. 가로줄이 있는 구간을 잡으면 증가가 아닙니다. 하지만 한 점에서 잠깐 멈췄다 가는 건 상관없죠. 수투에서 다 했던 거잖아요. 증가의 정의 정도는 알아두라고. 고3인데 감소는 방향만 바꾸면 감소죠. 넘어가. 근데 증가와 감소에서 이제 수투에서 배웠던 수투잖아요. 이거다. 제일 중요했던 거는 도함수가 양수면 어떡하죠? 원래 함수가 증가, 도함수가 음수면 원래 함수가 감소. 이거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리고 뭐 역은 성립하지 않고 다음은 성립한다 하면서 이런 것들은 수투에서나 하는 거지. 이건 뭐 하세요? 고민해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야. 증가할 때는 f'x 0보다 크다가 아니라 크거나 같아집니다. 그러니까 잠깐 0일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해서 증가하는 건 아니죠. 뭐 이런 것들 알잖아. 계속 이렇게 누워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단적인 예시가 이건데 수투 강의 참고하시고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증가의 정의 정도는 알아두시고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거지.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은 요거에 따라서 옛날에 주쌤쌤이나 했잖아요. 그 도함수는 어떻게 그려지냐? 2차 함수니까 이렇게 그려지는데 원래 함수가 증가할 때는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 양음양이 중요한 거죠. 도함수의 원래 함수 감소할 때는 원래 함수가 증가할 때는 양음양이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하지. 그러니까 도함수가 양수일 때는 올라가고 도함수 음수 내려갔다 해. 좋습니다. 극대와 극소 한마디로 얘기해봐라. 도윤아, 극대는 뭐냐? 산봉우리잖아.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뭔 개소리세. 올라가다 내려가면 극대. 올라가다 내려가면 극대. 내려가다 올라가면 극소라고 생각하면 되고. 끊어줘도 그렇게 됩니까? 이래도 극대가 될 수 있어요. 연속이나 뭐 그런 상관없죠. 사실은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을 네가 잡아가지고 그 열린 구간에서 그간의 양극값을 제외한 상태에서 최대값이 될 수 있는 점은 극대라고 합니다. 근데 크거나 같기 때문에 이렇게 언덕이 이렇게 쫙 길게 있어도 여긴 다 극대가 될 수 있어요. 극대의 정의. 근데 뭐 이런 정의를 네가 몰라서 뭐 문제 못 푸는 건 아니지. 수학2 강의 참고해라. 그리고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는 그 값을 가지려면 그 극대극소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0이 되죠. 제일 중요한 얘기죠.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에서 극대극소가 유력합니다. 극값이 극대값 극소값을 합쳐서 극값이라고 하죠. 극값은 y값을 얘기해야 되죠. 수투 추억 새록새록 떠오르잖아. 근데 중요한 거는 그냥 두 개지. 이제까지 수학2에서 했던 거 f'x가 0보다 크면 증가하는 거고 0보다 작으면 감소하는 거. 0이면은 극대 극소가 유력하지만 하나 더 있죠. 나가리도 있지. 나가리 있잖아. 이거 극대 접선의 기울 0 되면 이게 극대일 수도 있고 극소일 수도 있지만 올라가다가 나가리다. 극대 극소인 줄 알았는데 나가리였잖아 하면서 접선의 기울이 0 되지만은 계속 증가하니까 구간 내에서 최대값이 될 수 없는 지점이다 여긴. 그러니까 극대값이 아닌 이렇게 나가리도 생길 수 있다는 거. 이걸 변곡이라고 하기도 하죠. 근데 변곡 꼭 이렇게 접선의 기울이 0 돼야지 변곡은 아니야. 위로 볼록하다가 아래로 볼록이 되면 변곡이기 때문에 얘를 변곡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극대극소는 아닌데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지점. 나가리라고 해서 나가리다. 나가리 무슨 뜻이냐? 아니지. 파토란 뜻이야. 파토는 무슨 뜻이야? 쫑났다는 뜻이야. 쫑났다는 건 무슨 뜻이냐? 개 어렵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란 뜻이야. 너 같은 거다 도연아. 넘어가고요. 극대극소의 판정은 사실 도함수가 0이 되는 미분계수가 0이 되는 그 지점이 항상 극대극소는 아니고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이 극대극소가 유력한데 그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에서 좌우에서 도함수의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면 극대이고 음에서 양으로 바뀌면 극소입니다. 왜냐하면 올라가다 내려가는 그 현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려가다 올라가면 극소. 삼봉우리 계곡. 여기까지 다 쓸모없는 얘기였습니다. 수학 때도 다 했던 거잖아요. 요거 하나만 처음 배우는 거야. 요거 2번. 이계도함수를 이용한 함수의 극대극소 판정이 있는데요. 근데 사실 뭐 잘 쓸 일이 없어. 여러분들은 1, 2등급 학생이 쓸 일이 있는데 여러분 아닌가요? 쓸 일이 있나? 이계도함수를 이용한 극대극소의 판정이라는 게 있어요. 빠밤. 근데 도함수만 있어도 극대극소가 판정이 되는데 왜 이계도함수로 하는 거냐? 도함수의 부호를 관찰하기 힘든 경우도 간혹 있어. 그럴 때는 이계도함수를 이용해서 원래 함수의 극대극소를 판단할 수 있긴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삼각함수나 지수함수 막 곱해전 형태에서 도함수에서 숫자 넣었을 때 빡세단 말이야. 부호 판단 안 된다고. 그래서 간혹 이계도함수를 이용해서 극대극소를 판정하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를 낼 때도 있죠. 간혹 있죠. 그리고 이해를 해야 돼. 이계도함수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극대극소 판정을 떠나서 이계도함수에 의해 원래 함수가 커브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이해할 때가 됐거든요. 수학2에서도 대충 한번 얘기해서 여러분도 어느 정도는 알지만 해보겠습니다. 3차 함수로 예를 들면 끝난다. 최고 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를 가지고 그냥 예를 들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되겠습니다. 배운 거 총복습이다. 수학2를 지금 10분 만에 복습 다 하잖아요. 함수의 증가, 감소, 극대와 극소, 도함수의 부호에 따른 혹은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에 극대극소가 유력한 거. 이런 거 다 복습하잖아. 이게 도함수잖아. 이게 도함수가 아니고 이게 도함수라고요. 도함수 이게 F'이고 이게 F다. 그러면 이게 도함수는 어떻게 그래? 이게 도함수는 요 2차 함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직선이 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이게 도함수의 원시 함수는 사실 이거잖아요. 도함수잖아요. 바로 위 단계. 그러니까 얘의 극소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거지. 사실 이거의 접선, 여기서 접선을 긋는다면 이 접선의 기울기가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0, 1, 2, 3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음수에서 양수로 가면서 2차식을 미분했으니까 1차식이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 요 그림에서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전히 미적분에서도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면 올라가고 음이면 내려가고 양이면 올라간다. 이게 일단 제일 중요해. 한 번 미분한 함수의 부호에 의해서 함수의 증가, 감소, 증가가 결정되고 한 번 미분 함수 그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에서 극대, 극소가 유력하며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에서 부호 변화가 있을 때 양에서 음으로 바뀌면 올라가다 내려가니까 극대, 음에서 양으로 바뀌면 내려가다 올라가 극소. 이게 제일 일단 중요해. 여러분이 미적분 끝까지 풀 때도 사실 이게 도함수보다는 지금 그냥 도함수와의 관계에 대한 게 제일 중요한데 하나가 추가된다. 하나가 뭐냐면 일단 이게 도함수가 음수라면 부호, 이게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라면 바로 윗단계인 도함수는 어떻게 될까요? 뭔 개소리에서 다시 설명해준다.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함수가 양수일 때는 원래 함수가 증가하고 도함수가 음수일 때 원래 함수 내려가고 도함수가 양수 올라갑니다. 다시 한다. 이게 도함수가 음수일 때 그 바로 직전 함수인 도함수는 어떻게 될까요? 감소한다. 그 다음에 나와야지. 지금 뭐 하세요? 이게 도함수가 양수일 때는 그 바로 직전 단계인 도함수는 어떻게 되죠? 증가하잖아. 올라가잖아. 그건 당연히 아는 거지. 도함수의 도함수가 이게 도함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야. 이게 도함수를 보고 그 바로 윗단계인 원래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관찰해야 돼요. 결론부터 얘기한다. 도연아. 이게 도함수가 음수면 도함수가 감소하거든요. 도함수가 감소하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작아진다는 뜻이니까 안으로 이렇게 말려버려. 그래서 위로 볼록해집니다. 여기 잘해야 돼요. 이게 도함수가 음수면은 위로 볼록이 돼요. 왜 그러냐면 봐봐.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잖아. 5, 4, 3, 2, 1, 0. 잠깐만. 0을 넘어서 여기는 얼마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까지도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 있어. 여러분 놓쳐있는 게 이게 도함수 부호가 음수라서 뭐 이게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가 되는 그런 게 아니야. 이 접선의 기울기 이게 부호는 상관이 없어. 이게 도함수 음수면은 얘가 작아지고 있다는 거지 꼭 음수까지 안 갈 수도 있어요. 도함수는. 부호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값이 작아지고 있다는 거야. 값이 작아지려면 어떤 직선이 가다가 접선의 기울기가 작아진다는 거는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말린다는 거야. 이렇게. 이해돼? 오른쪽 아래로 말린다고. 그게 뭐야? 위로 볼록이지. 이게 도함수 부호가 음수면은 도함수가 감소한다. 그러면은 원래 함수의 도함수가 감소하고 있으면은 얘가 위로 말린다는 거야. 이렇게. 아래로 말린다고 하냐 이걸? 아무튼 위로 볼록하게 돼. 왜냐면 접선의 기울기가 접선에 꼬라져야 되잖아요. 이렇게 자자 깎아쳐야 되잖아요. 위에서 깎인다고. 그런데 다시 이게 도함수가 양수일 때는 도함수가 증가하니까 여기서부터는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다시 커지거든요. 접선의 기울기가 커지려면은 아래로 볼록하게 이렇게 말려야 돼. 축축축축축. 부호는 상관없습니다. 음수 마3, 마2, 마1, 0, 1, 2, 3 이건 상관없어요. 이게 양수면 그 바로 전 단계는 증가하는데요. 증가할 때 음수 양수 상관없다고. 증가하게 되면 무조건 아래로 볼록하게 그 바로 윗 단계가 말려버려. 그러니까 두 단계를 거쳐 위에를 생각하는 거라고. 이해됩니까? 이게 사실 다음 단원에 있는데 먼저 얘기했다. 이게 지금 핵심이야 사실. 이걸 이해해야지 뭐 이거 이해도함수만 그때 판정되거든요. 이거 지금 할 때가 아니고 이해도함수가 음수면 위로 볼록. 이게도함수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 외워라. 작년 선배들이었나? 재작년이다. 재작년에 1등급 맞은 학생이 2명 있었는데 걔네가 이렇게 외우던데 그냥 수능 1등급, 학교 내신 1등급, 다 1등급, 연애 1등급, 소국 1등급. 개 재미없잖아요. 야, 이게도함수가 양수면은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 아래 볼록이죠? 이걸 시계 방향으로 돌려. 아래 볼록이잖아요. 부등호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라고. 아래로 볼록이잖아. 이게 도함수가 음수면은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어때 돼요? 위로 볼록이잖아.
천재적인 방법으로 암기를 하던데, 근데 사실 걔네는 암기를 하지 않고 다 이해하고 있어요. 이게 도함수가 이것이 상계, 내가 눈 감고 한번 해봐. 이게 도함수가 음수라는 거는 도함수가 내려가고 있다는 거다. 바로 전 단계는 내려가고 있다는 거야. 도함수가 내려가려면, 도함수의 값이 작아지고 있으려면은 원래 함수는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니까 이렇게 위로 볼록하게 말려버려. 그냥 마지막 하나. 그럼 이게 도함수가 0인 포인트는 당연히 그 원시 함수인 그 도함수는 접선의 기울기 0이겠죠? 근데 그거는 당연히 아는데, 이게 도함수가 0일 때 원래 함수는 그러면 이런 점이잖아. 이런 점은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이 바뀌는 지점이죠. 그래서 이런 점을 뭐라고 하냐? 변곡이라 그래. 변곡점.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 바꾸는. 야, 근데 주식하다 보면 이런 너 얘네는 많이 들어. 야, 주가가 올라가다가 비트코인이 상승하다가 떨어지면 여기를 변곡점이라 하죠, 사람들이. 사실은 여기서 이게 변곡 아니고 극대지. 꼭지점이죠. 극대점이고요. 변곡은 뭐냐면은 여기도 아니고 여기 아래도 아니고 여기야. 여기 위로. 야, 커브를 잘 보면 위로 볼록하다가 갑자기 여기서부터는 언젠가 아래로 볼록 커브가 바뀐다고. 커브가 이제 커브까지 느껴줄 때가 됐어. 수학2에서는 강조를 안 했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그렇지만 이제 미적분이잖아요. 그래서 커브가 이렇게 변하는데 위로 볼록한 커브에서 이렇게 위로 굽었다가 아래로 굽었잖아. 이렇게. 이런 데가 변곡입니다. 그러면 아까 보던 요것도 변곡인가? 잠깐만, 접선의 기울기가 0 딱 찍고 가는 거, 이거 나가리, 이것도 변곡이에요? 변곡이 맞아. 위로 볼록하다가 아래로 볼록이 바뀌잖아. 변곡이면서 여기 있는 접선의 기울기도 0되는. 실제로 이거의 도함수를 그려보면은 이 참수가 이런 식으로 x축에 접해 있고, 그거의 도함수 이게 도함수 그려보면은 이렇게 뚫고 들어갑니다. 이게 도함수가 음수일 때는 위로 볼록, 이게 도 양수일 때는 아래로 볼록, 이게 도함수 0일 때는 변곡이 유력하죠. 꼭 변곡이 되는 건 아니야. 근데 이게 도함수가 음수에서 계속 음수가 되면 얘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될 수도 있어. 계속 말릴 수도 있다고, 너처럼.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게 변곡이고, 이계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이 변곡이 유력한데,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어야지 원래 함수가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어가지고 변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도함수나 이계도함수는 0이 되는 지점이 중요한 포인트는 해. 내가 옛날에 수학2 수업할 때 맨날 이렇게 얘기하잖아.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이 극대극소가 유력한데, 유력하다고 하지 극대극소라고는 안 하잖아. 유력한데 도함수의 부호변화가 있어야 돼. 양에서 음으로 바꿔야지 원래함수가 올라가다 내려가니까 극대, 음에서 양으로 바꿔야지 원래함수 내려가다 올라가니까 극소. 왜 이렇게 똑같은 게 계속 하는 게 중요해. 지금 이게 머릿속에 요걸 심어야 되거든요. 지금 복습시켜주는 거다. 여러분 모르는 거, 알고 있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계속 선생님 강조 한번 해주는 거야. 제일 중요한 거는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 극대극소가 유력하고, 도함수의 부호 변화는 그 극대극소를 만들어낸다. 그러면 이게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은 변곡점이 유력하고, 이게 도함수가 음에서 양으로 바뀔 때는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변곡이 되죠. 양에서 음으로 바뀐다면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에는 변곡이 되는 거고. 잠깐만, 다음 단원 얘기를 먼저 해버렸다. 이게 핵심 사항이고 새롭게 배우는 거 이거 딱 하나였거든. 미적분에서 새롭게 배운 거 이거 하나뿐이야. 그리고 나머지는 다 뭐냐면 문제풀인데, 문제가 여러분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분수함수인데 막 밑에 2차식이 있고, 분수함수랑 막 지수함수 곱해져 있는 거, 이런 거 그래프 그리는 거 결국 거기에 이용을 할 거거든요. 잠깐만, 근데 이거 지금 설명하려다 지금 망했잖아. 다음 단원까지 다 해버렸잖아. 근데 이계도함수를 이용해서 극대극소를 어떻게 판정하냐? 잠깐만, 이계도함수를 가지고 극소인 거 판단할 수 있는데, 그거 말고 요거 이계도함수를 가지고 여기 극대극소를 어떻게 판정하냐고. 원래 함수의 극대극소 얘기하는 거야. 바로 전 단계의 극소인 건 당연히 알지. 여기가 다 알지. 근데 그게 아니라 전전 단계의 극대극소를 어떻게 판정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일단 도함수가 0이 되면은 극대극소가 유력하다 그랬죠. 근데 거기서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보지 않고 이계도함수의 부호를 보는 거야. 이계도함수의 부호.
그러면 양수냐 음수냐? 일단 기본적으로 도함수가 0일 때 극대극소가 유력한데 거기서 이계도함수를 한번 더 보라고. 이계도함수가 음수잖아 지금. 그러면 전전 단계 이거는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에요? 근데 위로 볼록인데 도함수가 0이야.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0인데 계속 위로 볼록이지. 그러면 극대가 된다는 거야. 왜냐면은 나가리가 될 수가 없어. 이렇게 하면 아래로 볼록이 되잖아. 이계도함수 부호가 음수인데 어떻게 아래로 볼록이 돼? 그래 안 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다시 원래는 어떻게 했었죠? 제일 중요한 수학토에서 이제 기본은 도함수가 0일 때 극대 극소가 유력한데 그 근처에서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보고 극대 극소 찾지. 양에서 음으로 바뀌는 거. 근데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보기가 힘든 경우가 간혹 있어요. 도함수의 식이 복잡할 때. 그럴 때는 이계도함수의 부호를 봐서 이계도함수가 음수다. 빼박 위로 볼록. 위로 볼록이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이면서 위로 볼록이면은 극대. 마찬가지로 도함수가 0인데 이계도함수가 양수잖아. 그럼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하면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니까 극소가 되는 거죠. 다 얘기했다. 이런 자잘한 설명들 f'x가 야 도함수가 0이고 이계도함수가 0일 때는 fx가 a의 극값을 가질 수가 아닐 수도 있다. 당연하지. 도함수가 0이고 이러면 아까 봤잖아 나가리 같은 거. 나가리 뭐였죠? 아까 이런 거 있었잖아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거의 도함수는 x축과 만나는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게 도함수도 0이에요. 왜냐면 이거를 직선을 그리게 되면 감소하다 증가하니까 음에서 양 이렇게 된단 말이야. 둘 다 0이잖아. 도함수도 0이고 이게 도함수 0이면은 여기서는 이게 극대극소냐? 아니지. 나가리가 되죠. 왜냐면 여기서 부호가 바뀌어 버리잖아요. 도함수의 부호가 하나로 유지돼야지만이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이 지속되면서 산 봉우리와 계곡을 만들 수 있는 거야. 다 이해되지? 도연아 엄청 지금 세련되고 깔끔한 설명이야. 이 단원의 핵심을 더 아우르는 너 이해돼? 좋습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거 지금 이거의 예시다. 예를 들어 써있네. 야, 망했잖아. 내가 따라한 거 같잖아. 예를 들어 x제곱 이거예요. 걔 따라한 거 같네. 그냥 한 건데 걔 따라한 거 같네. 따라한 거 아니라고. 지금 읽었다고. 좋습니다. 끝났어. 근데 할 일이 별로 없어. 왜 이렇게 전다는 거 강조했냐면 이거 갖다 다 해 원래. 도함수의 부호 변화 거의 볼 수 있어요. 숫자 넣어가지고 보면 양수의 좀 바뀌네. 극대. 음수 양수 극소. 좋아.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별로 쓸 일이 없어. 읽어봐라 이런 거는. 근데 이걸로 보면 알겠냐 이거를. 이렇게 세 개를 봐야 하는 거죠. 3차 함수 최고 차의 양수인 3차 함수 갖다 딱 세 개를 머릿속에 박아놓으면 다 이해가 돼. 심지어 기억 안 나도 유도할 수 있겠다. 위로 볼록할 땐 이게 더 함수 음수네. 이렇게 직선이니까 이거 0 여기서 0 지나야 될 거 아니야. 유도해서 만들 수도 있는 거다. 다시 한번 물어본다. 도연아 이게 더 함수가 양수면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라고. 아래로. 개빡치네. 한번 그것만 이용해서 풀어볼까요? 이거를 이거 추억이 새록새록 4차 함수의 극값 구하시고 어떻게 했더라? 극값이요. 극값이라는 거는 극대나 극소를 얘기하는 거죠. 극대값이나 극소값을 합쳐서 극값이라고 하죠. 극값은 y값을 얘기해야 되죠.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죠? 항상 미분하죠. 기억나잖아요. 미분해라고. 4x 세제곱 마이너스 4x 끝났잖아. 그래서 도함수를 어떻게 하죠? 도함수를 인수분해할 수 있으면 인수분해하지. 인수분해해서 x 플러스 x 마이너스 이렇게 되거든요. 이 정도는 알 거고.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이 극대극소가 유력하니까 이거를 써놔야 돼. x는 마이너스 1 작은 것부터 쓴다. 매너 개 좋잖아. 0 x는 1이잖아. 그런 상황에서 그때 함수값도 필요할 거니까. 왜냐면 극값을 구해야 되니까 다 구해놓습니다. 마이너스 여기다 넣어야 된다. 마이너스 1 넣으면은 1 빼기 2 더하기 7이잖아. 6이냐? 0 넣으면은 7이잖아. 1 넣으면은 6이잖아. 그런데 옛날에 이렇게 했죠. 이 3차 함수가 그리기가 쉽단 말이죠.
마일 찍고 0 찍고 1 찍고 최고 차잉 양수인 3차 함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 그럼 그거의 원시 함수는 어떻게 그려질까? 너 다 기억나냐 도윤아? 줄셈 세미나에서 했었잖아요. 도함수의 부호가 음량거리고 있잖아. 그럼 원래 함수가 내려가다가 올라가다가 내려가다 올라가니까 여기서 당연히 극소 극대 극소인 거 알 수 있지. 하지만 그거를 모르는 함수도 많아 이젠. 왜냐면 지금 이건 4차 함수지. 개형을 3차 함수 4차 함수 개형을 머릿속에 다 외우고 있어. 주쌤 세미나에서 내가 하드 트레이닝 2번 시켰잖아. 다시 준다 오늘. 일단 중요해 이거. 근데 개형을 몰랐다고 하자고. 이거를 모르는 식이었다고 하자. 뭐 사인이나 EX 같은 거 들어있으면 못하잖아. 지수함수 같은 거. 그럴 때는 원래 마이너스 1보다 살짝 작은 수나 큰 수를 넣어가지고 부호를 봐야 돼. 잘 봐라. 마이너스 2 같은 걸 넣어가지고 부호를 보는 거죠. 음수 곱하기 음수니까 음수지. 그래서 음수인데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음수인데 마이너스 1보다 큰 거를 살짝 넣어. 0보단 작은 거 마이너스 2분의 1 같은 거 넣을까? 그러면은 양수 음수거든. 그래서 곱하면 양수가 돼. 그래서 도함수의 부호가 양으로 바뀌니까 원래 함수는 내려가다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극소가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숫자를 대입해서. 이게 수학2의 방법이야. 그래서 그런 방법을 쓰는 게 무슨 표죠? 증간표잖아요. 다 까먹었죠. x 그리고 증간표 어떻게 만들더라? f'(x) 그 다음에 fx 해가지고 증간표를 만든다고. 땡땡땡 하나 쓰고 그 다음에 마일 쓰고 땡땡땡 하나 쓰고 0 쓰고 땡땡땡 하나 쓰고 1 쓰고 땡땡땡 이렇게 한번 만들어놓고. 근데 여기서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을 했으니까 이렇게 00 쓰고 도함수가 0이 될 때 함수값은 000 3개잖아 지금. 야 증간표도 복습해주고 개친절하잖아요. 676 이렇게 쓰고. 그냥 도함수의 부호를 지금 관찰한 거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 넣었을 때 음수잖아. 음수일 때는 원래 함수가 내려가고 양수일 때는 원래 함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한 거잖아요 옛날에. 왜 다시 근데 갑자기 증간표를 왜 하냐면 너 증간표 필요해 이젠. 증간표가 필요해집니다. 왜냐면 이게 3차 함수가 아닐 거거든 이따 문제에서는. 그래가지고 이걸 바탕으로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관찰했는데 이제 하나가 더 생긴 거지. 한 칸이.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안 보고 이계도함수의 부호를 보고 결정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계도함수의 부호는 여기만 보면 돼. 여기 이렇게 도함수가 0 되는 점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1 있지. 거기서의 이계도함수 부호를 봅니다. 야 봐봐. 한 번 더 미분한다. 이계도함수다. 이게 12x제곱 마이너스 4잖아요. 이계도함수의 부호를 본다. 무슨 소리냐? 마이너스 1을 넣으라고 했다가 넣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에서의 이계도함수의 부호는 8이니까 양수지. 이계도함수 양수면 뭐라고 했죠?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근데 아래로 볼록인데 접선의 기울기가 0이면 극대야 극소야? 극소지. 상상돼? 아래로 볼록한데 접선의 기울기가 0을 찍으면 극소지. 그렇게 판단한다고. 그러니까 여기가 극소인 거를 지금 도함수 안 봤었잖아.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양수라서. 마찬가지로 여기다 0 넣어보겠습니다. 이계도함수에다가 0을 대입한다. 그럼 0 넣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4지? 이계도함수가 음수잖아요. 그러면 위로 볼록인데 접선의 기울기가 0이야. 위로 볼록인데 접선의 기울기가 0이면은 이런 식으로 극대가 되는 거죠. 야 너무 쉽냐? 그건 아니야? 이게 여기서는 다시 한번 1을 넣게 되면은 양수가 나오니까 양수면은 아래로 볼록이니까 아래로 볼록인데 접선의 기울기가 0이면은 극소가 되는 거죠. 이해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시는 여기까지다. 야 개익해. 개념 원리 익히게 해라. 근데 하자마자 개망했잖아요. LNX 나왔잖아. 일단 해봅니다. 그거 이거 지금 신나게 3차 함수 4차 함수로 설명했는데 갑자기 개념 원리 익히기부터 지금 문제가 LNX로 나오니까 난감하거든요. 여러분이 한번 이거 하나는 풀어줘 보겠습니다. 어려워서 풀어주는 건 아니고 그 증간표는 다 까먹었으니까 일단은 도함수가 0이 된 x값 구하라 했으니까 도함수 구해야지. 모르겠으면 이제 미분이는 하는 거다. 이제 미분해라. 도연아 미분 어떻게 하죠? x제곱
목미할 거예요. 목미? 좋습니다. 분모 제곱분의 미금하금이죠. 미금하금이. 이제 미분하면 어떻게 돼? LS 미분하면 X분의 1. 미크 그냥 하면 곱하기 1이죠. X죠. 마이너스 저거 그냥 쓰고 미분하면 lnx잖아. X 미분하면 1이니까. 그래가지고 다시 쓰면은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lnx다. X 개망했잖아요.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lnx. 도함수가 0이 되는 걸 찾습니다. 얼마예요? 얘가 0 되는 거 찾으라고. 얼마야? 야, x는 0이 될 수가 없네. 어차피 x가 양수에서 정의 된다. 이 함수는 얼마냐고. 그러면 양변에 이거 곱하고 1-lnx가 0 돼야 되니까 lnx가 1 돼야 되니까 x는 얼마예요? 2잖아. 로그에 어떻게 0을 넣어 준모야. ln1은 0, ln2는 1, ln2 제곱은 2, ln0은 없다. 이런 거는 로그는 진수는 항상 양수만 넣을 수 있죠. 잠깐만. 그래서 증간표를 그리라고 했는데 증간표 이것만 기억하면 돼. 잘 봐라. 그 전에 매너를 지켜야 돼. 항상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은 극대극소가 유력하니까 그 지점 x값을 찾아놓고 그때의 y값도 넣어놔야 됩니다. 넣으면 어떻게 돼요? 2분의 1이잖아. 여기가 근데 극대극소인지는 아직 모른다. 이게 극대인지 극소인지 나가리인지는 아직 모르는데 그걸 알기 위해 증간표를 그리는 거지. 증간표는 어떻게 그리냐면 가로줄 하나, 세로줄 하나, 가로줄 3개. 3개가 아니라 2개 참. 이렇게 긋고 여기다가는 x 쓰고 그 다음엔 f'x 쓰고 그 다음에는 fx를 쓰는 겁니다. y값이죠. 그리고 칸을 몇 개 만들어야 되냐면은 한 줄 긋고 처음에는 땡땡땡이다. 그리고 가장 작은 도함수가 0 되는 점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이거 2를 써. 그리고 그 다음엔 무조건 땡땡땡이야. 그리고 그 얘보다 큰 뭐 이거 2 있었으면 2를 써. 근데 없잖아 지금. 도함수 0 되는 거 끝났지? 그러면 끝이에요. 증간표는 여기까지가. 살짝 지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도함수가 0이 되니까 0을 쓰고 그때 함수값 2분의 1을 써주시고 얘보다 x가 작을 때와 클 때 이게 오른쪽이 큰 거거든. 2보다 작을 때를 여기다가 아무 숫자는 하나 넣는 거지. 넣어가지고 도함수의 부호를 봐야 돼. 준모야 2보다 작은 거 아무거나 하나만 얘기해봐. 그거 넣게. 음수는 안 돼 근데. 뭘 없어. 이게 2.7인데 뭔 개소리세요. 2.718잖아. 718, 28, 18, 20. 그러니까 1 넣어. 2? 왜 1을 넣어? 1 좋은데 1. 야 너무 어거지냐? 아니 1 넣으면은 어디다 넣어야 돼? 이거 지금 여기다 넣어야 된다. 도함수에다가 1을 넣게 되면은 1분의 ln1이 0이니까 1분의 1이니까 양수잖아. 부호를 보는 거라고. 양수. 2보다 더 큰 거 뭐 넣을래? 2.7이니까 3 넣어라. 왜 이렇게 빙구같이 그러세요? 3 넣으면 ln3을 어떻게 볼 거야? 2제곱 넣으면 되지. 2제곱. 안 되냐 도윤아? 2제곱 넣으면은 ln 2제곱이 2 되니까 숫자로 빠지잖아. 센스가 있어야지. 그럼 알았어. 3을 넣어도 상관없어. 1 빼기 ln3 했을 때 ln3이 1보다 더 크다는 걸 네가 알 수가 있다면. 알 수 있어? ln 그러니까 2제곱이 낫죠. 그래가 2제곱 넣어서 그러면은 음수가 돼. 위에가 1 빼기 2니까 2제곱. 2 4제곱분의 결국 2 4제곱분의 마이너스 1인데 중요한 거는 양수냐 음수냐 이건 음수잖아. 그러면은 도함수의 보가 양수이면 원래함수가 올라가고 도함수의 보가 음수면 원래함수가 내려가니까 여기서는 올라가다 내려가는 지점이니까 2분의 1이 극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써야 되냐면은 x는 2에서 극대이고 극대 값은 시옷 있다요. 2분의 1 2다라고 쓰면 풀로 그 값을 구하는 건데 사실 그 값만 구하라고 했으면
어디서 극대인지는 말할 필요가 사실 없기 때문에 극대값은 2분의 1이다 이렇게만 얘기해도 돼요. 개 친절한 미쳤잖아. 따라 해라고 다 해. 고 증가표 다 그려. 아이고 아이고. 얼마나 더 친절하게 이렇게 개 친절한데 이거 보고도 못 따라. 야 좋은 지적이다. 여기 책 보고 지금 의아해하는 학생들이 있는 여기가 0으로 시작하는 그런 데가 있거든요. 칸이 하나 더 있으면서 그거는 정의역이 x가 로감수는 x가 0보다 클 때만 정의되니까 왼쪽 딱 닫아준 거야 딱 이렇게. 근데 뭐 굳이 이렇게 안 해도 생각은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 0일 때는 어차피 함수값은 없고요. 비워놔야 되죠. 또 함수도 없으니까. 좋았다. 한다. 함수의 증가함수 조사하는데 근데 증가함수만 조사하라고 했지만 사실 단원을 크게 읽어줄게. 증가함수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은 당연히 극대와 극소가 있겠죠. 결국 그 다음에 뭐 하냐면은 오늘 배운 이계도 함수를 활용한 극대 극소도 살짝 양념으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뭐 미정계수 결정하는 거죠. 극대값 극소값 조건 주고 혹은 증가감소 조건 주고서 미정계수 결정하는 거. 왜 없으세요? 그 다음에 오목과 볼록 이거 이미 지금 얘기했습니다.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다 설명했잖아요.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의 정의는 지금 얘기 안 했지만 언제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이 결정되는지 이계도 함수 설명했잖아. 지금 여기 나오는 거야. 미리 한 거야. 이계도 함수가 양수면 아래 볼록, 이계도 함수면 위로 볼록 미리 한 겁니다. 이게 한 단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할 수밖에 없는 단원이거든. 그런 다음에 결국 변곡점 설명 아까 했죠? 곡선의 오목과 볼록이 바뀌는 지점이 변곡점이잖아요. 위로 볼록과 아래 볼록이 바뀌는 지점이 변곡점이다. 이계도 함수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면은 변곡점인 거죠. 음에서 양으로 바뀌어도 변곡점인 거죠. 그 다음에 변곡점의 판정은 이계도 함수 0일 때. 근데 이런 거 다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한 단원이라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는 그러니까 증가감수 극대극소를 넘어 그래프까지는 사실 한 단원이라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 그래프에서 추가되는 개념이 조금 있어. 여기서 너가 못 보던 게 좀 있습니다. 잘 봐라. 다음 내용 나간다.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결국에는 정의역과 치역을 잘 봐줘야 돼. 왜냐면 이제까지는 3차 함수, 4차 함수만 다뤘으니까 모든 실수에서 다 있었단 말이야.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였고 다항 함수니까요. 근데 우리는 로그 함수도 있고 이제 삼각 함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막 탄젠트는 막 정의역 막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정의역과 치역을 잘 봐주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 이 얘기를 먼저 하는 이유가 지금 증가함수 문제 풀 때도 로그가 있을 때는 야 로그 2x든 lnx든 간에 x가 0보다 크다 이런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림이 x가 0보다 큰 여기만 그려져. 이런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분수함수 같은 거 x 빼기 1분의 4 이런 것들은 분모가 0이 되는 지점 1에서는 그림이 안 그려지잖아요. 정의역이 그러니까 1이 아닌 모든 실수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정의역과 치역을 잘 봐줘야 돼. 2번 그리고 여러분이 보지 못한 식 같은 게 있어. 예를 들어서 뭐 2x, lnx 뭐 이렇게 곱해진 거 이런 함수도 이제 그래프를 그릴 거거든요. 초월함수 막 곱해져 있는 거 이런 그릴 건데 그럴 때 좌표 축과의 교점을 찍으면 좋습니다. 무슨 소리냐? x에다 0 넣으라는 얘기야. 이건 못 넣겠네. 이런 거 x제곱 더하기 2분의 2x 이런 거 그리라고 하면은 x에다 0 넣으라고. 0, 어디 지나냐? 2분의 1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0,2분의 1 y절편을 쉽게 알 수 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축과의 교점을 대입을 해가지고 알아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대칭성과 주기를 꼭 봐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어. 코사인 x에다가 뭐 예를 들어 코사인 2x에다가 x제곱이 곱해져 있어. 이런 함수를 그리라고 한다. 그럼 얘는 fx랑 f-x가 같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냐? 마이너스 x도 똑같아. 코사인 마이너스 먹어버리니까. 그러면 이런 함수를 뭐라고 하냐면은 y축 대칭 우함수라고 하죠. y축의 대칭인 함수는 한쪽만 그리면 돼. 한쪽만 이렇게 그리잖아? 그럼 다른 쪽도 똑같이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칭성과 주기를 풀기 전에 먼저 봐줘야 돼.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지. 분수함수도 이런 거 있어. x제곱 더하기 1분의
뭐 예를 들어서 코사인 x 뭐 이런 함수를 그리라고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x에다 마이너스 x 넣어봤자 똑같잖아요. 부호 다 먹어버리니까. 혹은 여기가 사인 x가 있으면은 부호가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가죠. 그럼 기함수가 되는 거지. fx랑 그러니까 f-x랑 fx랑 마이너스 fx랑 같을 때 f-x와 마이너스 fx가 같으면 기함수죠.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이나 y축 대칭인 그런 함수들은 한쪽만 그리면 나머지도 이렇게 그려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칭성과 주기도 이제 사인이나 코사인 같은 주기 있잖아. 주기성이면 그 구간만 그려도 되고. 그래서 대칭성과 주기를 봐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증가와 감소는 증감표라든지 도함수를 이용하고 극대와 극소는 도함수가 0이 되는지 극대극소 이렇게하면서 이계도함수 쓸 수는 있고요. 오목과 볼록 변곡점은 그리다 보면 좀 알게 돼 사실. 왜냐면 이런 거 있어. 점근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위로 볼록하다가 x축이 또 점근선이잖아. 그럼 당연히 이런 데는 위로 볼록하다가 아래로 볼록이 돼서 점근선이 갈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변곡점 같은 것들은 그리다 보면 알게 돼. 그래서 이계도함수를 위해서 꼭 변곡점을 잡아낼 필요가 없어요. 필요하면 잡는 거야. 그래서 그리다 보면 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게 미적분에서 배웠기 때문에 가장 중요해 보이지만은 그렇게 실제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닌 이상 의도적으로 이걸 막 찾기 어렵게 만들어 놓지 않은 이상은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미지의 함수기 때문에 x를 무한대로 보내보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보거나 그리고 로그 같은 경우는 이제 x는 0에서 정의가 안 되잖아요. 정의역의 끝까지 x를 극한을 보내봐야 돼. 리미트 x를 0으로 할 때 우극 같은 것들 보내봐야 돼. 그래서 지금 빨간색으로 친 게 사실 제일 중요해. 2번도 쳐줄게. 정의역 특히 정의역을 잘 봐줘야 되고 그러니까 x에다 뭐 넣을 수 있는지 또 봐야 돼. 식을 보는 순간 x에 넣을 수 있는 건 무엇인가? 이런 생각부터 해야 된다고. 제일 넣으면 안 되는 거가 이거죠. 일단은 분수식은 분모가 0대가 하는 거 못 넣는 거야. 그럼 거기서 그림 안 그려져. 그리고 로그는 진수가 0보다 커야 돼. 그 일단 두 개를 먼저 스캔을 안 하고 네가 지금 함수의 증가 감소를 지금 혼자 풀라고 하니까 개빡쳐가지고 지금 미리 얘기하는 거라고. 이걸 먼저 봐야 돼. 어쨌든. 그래서 정의역을 잘 봐주고요. 그리고 그래프 그릴 때는 x에다 0, y에다 0 같은 거 넣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점 x절편하고 y절편 찍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가지고 거의 함수의 그래프는 우리는 좌표평면에서 이 원점 근방에서 그리지만 사실 x를 무한히 보면 얘가 계속 커지지. 이쪽이 훨씬 더 많은 영역이야. 특징은 별로 없지만 엄청나게 많은 걸 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한대로 마이너스 무한대로 그렸을 때 이쪽 부분이 사실은 함수의 99.999999999%를 차지하는 그런 영역이란 말이야.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알 수 있는 거야.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 보내봤을 때. 그래서 이런 걸 종합적으로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서 그래프를 바탕으로 최대 최소 문제를 풀고 방정식과 부등식에 활용을 하면 끝이 나겠습니다. 결국 똑같아. 수학2랑 레파토리는 함수만 식이 바뀌었어. 이런 거 그리는. 그래서 이런 거기 때문에 모르는 함수니까 이런 걸 좀 신경 써야 돼. 새로운 내용들이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서 증가와 감소 문제를 풀 때도 그래프를 그린다고 생각을 하고 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증가 감소 조사를 했지만 우리는 더 나아가서 그래프를 다 그려버리겠어요. 알겠나 도윤? 1번 뭐를 확인해야 되냐? 늘 수 있는 수는 무엇인가? 정의역 x는 0 넣으면 안 되고 0보다 큰 것만 넣어야 되니까 네 머릿속에 이걸 보는 순간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겠구나. 0보다 큰데 여기만 그려지겠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대칭성은 없어요. ln-x를 못 넣기 때문에 대칭성 없고요. 주기성도 없고 그 다음에 뭐 해보라 그랬죠? 좌표축과의 교점 0 넣어보라고. 0은 넣을 수가 없잖아. 근데 그럼 뭐 넣어야 되냐? y에다 0 넣어봐. 그것도 못 풀잖아. 다항함수나 ls 못하니까 연립을. 그러면 뭐 넣어볼까? 이런 방법도 있어. 1 같은 거 넣어봐도 돼. 1은 안 넣어봤지? 넌 망한 거다. 1 넣으면은 0 빼기 1이니까 1,-1을 지난다는 대략적인 사실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리미트 x를 어디로 보내봐야 되냐? 무한대로 한번 보내봅니다. 그리고 리미트 x를 정의역의 끝점인 0의 우극한도 한번 보내봐야 돼. 이런 게 좀 매너라고. 어차피 다음 단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x를 무한대로 보면 로그 함수가 빨리 증가하냐 다항 함수가 빨리 증가하냐. 로그 함수 이런 거고 다항 함수는 야 뭔 로그 함수가 빨리 증가해. 보여줘. 너 진짜 개멍청한데. 야 로그 함수는 증가해. 야 너의 성적 곡선 같은 거야. x가 엄청 커져도 증가는 하긴 하거든. 거북이처럼 증가해서 x가 지금 30인데도 지금 3도 못 갔잖아. 4도 못 갔잖아. 다항 함수가 훨씬 빠르게 증가합니다. 증가하는 순서는 일단 지수 함수, 그 다음에 다항 함수, 그 다음에 로그 함수 순이에요. 야 다항 함수가 훨씬 빨리 증가하지. 그러네. 지수 함수는 엄청 빨리 증가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어떻다는 걸 알 수 있냐?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얘랑 차이가 같아. 얘를 0으로 보면 이거 어떻게 돼? ln 0은 얼마냐? 아니 ln 0으로 보낸다고. 0은 넣을 수가 없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프를 봐야 돼. 너 lnx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 lnx 이렇게 생겼잖아. x를 0에 가까이 보내면은 얘가 어디로 가냐고. 0으로 가까이 보내면 0의 우극한을 보내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죠. 얘를 0으로 보내면 0으로 가네?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야. 야 잠깐 타임. 지금 선생님이 가장 강조했던 정역을 보고 주기성이나 대칭성을 보고 대칭성 주기성을 보고 특별한 점 절편이라든지 뭐 넣기 쉬운 점을 대입해서 1, 마이너스 1도 찾았고 정의역 안에서 x를 무한대로 그리고 x를 0의 우극한도 보내봤죠. 그래서 둘 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한다는 걸 알았고 그러면 사실 그래프가 잘 봐라 도윤아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돼. 요거 하자는 거야 지금. 근데 확실히 여기가 극소인지 극대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살짝 비껴나가겠다. 사실 이게 아니라 이럴 수도 있긴 하죠. 중요한 건 근데 0으로 갈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x를 무한대 보내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서 1, 마이너스 1은 지나야 된다는 사실이고 정의역은 양수밖에 안 된다는 거고 이렇게 되진 않아. 그리고 간다는 건 아마 1에서 극소 가질 것 같은데 이 극대 가질 것 같은데 미리 다음 따던 다다음 던에 할 얘기를 먼저 다 얘기했습니다. 결국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 증가감소 극대수 배우는 거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래프는 야 역시 궁금하니까 한번 보죠. 선생님의 추측이 어땠는지. 개 똑같을 것 같은데요. lnx 빼기 x. 야 개 똑같잖아. lnx 빼기 x랑 마이너스 x랑 지금 비교하는 거잖아. 그럼 얘에서 얘를 빼면 lnx야. 그럼 이 높이차가 lnx야 그냥. 바보였네요. 높이차가 lnx다 그냥. 마이너스 x는. 개망했잖아 너 때문에 오늘. 쌤 세미나 망했는데요. 구독자 9